이게 제가 뭐 디자인을 잘했다 이런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, 네, 오늘은요, 제가 맨날 채널에서 자기를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뭐 내가 무슨 디자인을 했는지 말도 안 하고 디자이너라고 우기면 이상하죠. 그래서 제가 했던 맥킨레인이라는 힙합 레이블 로고 디자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우선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 했던 디자인을 소개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작업한 지 얼마 안 된 디자인의 경우는 어쨌든 각자 이제 회사마다 마케팅 팀이 있고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성이나 전략이 다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세상에 보여질지는 그분들께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막 사실 이건 이렇고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했던 작업들은 천천히 기회를 만들어서 다뤄보기로 하고, 시간이 좀 지난 작업들을 기록을 남긴다는 느낌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맥킨레인이라는 레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, 뭐 2010년대에 한국 힙합 음악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이분들을 모를 수 없을 것 같고요. 또 힙합 음악을 안 들으셨던 분들이라도 루피, 나플라, 오웬님의 경우는 쇼미더머니 같은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에도 많이 알려졌었고, 특히 쇼미더머니 7에서는 나플라님이 우승을 하기도 했었죠. 그리고 블루님도 다운타운 베이비라는 곡이 음원 차트 1위까지 하시면서 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었고, 아무튼 맥킨레인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인연이 닿아서 브랜드 로고 작업을 함께 하게 됐었고, 또 레이블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로고도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이 맥킨레인이라는 표현의 유래가 클럽에서 막 돈을 뿌려가지고 돈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걸 이제 맥킨레인 한다고 하는데, 그래서 로고 자체도 좀 보석이라든지 그런 거를 직관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맥킨레인 첫 멤버는 루피, 나플라, 블루 이렇게 세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분들이 맥킨레인 설립하기 이전부터 각자의 작업들을 유튜브로 공개하시면서 한국의 힙합 팬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태셨어요. 특히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음악을 시작하셨다가 막 한국으로 이분들이 넘어오는 시점이셨거든요. 그래서 브랜드 방향성 자체도 무엇보다 한국 기존의 힙합 레이블들과는 좀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는, 기존의 힙합씬과 좀 이질적이면서도 돋보이는 그런 걸 담아내려는 의도가 있었고, 작업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디자이너분들이 로고 디자인을 할 때는 아무래도 스케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로고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골라서 다듬는 그런 과정을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하실 것 같고, 당시 시안들 중에는 이렇게 미니멀한 느낌으로 선으로 되어 있는 시안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각진 물방울과 둥근 물방울 이걸 겹쳤던 이런 시안도 좀 재밌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레인이니까 이게 물방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던 이런 디자인도 지금 보면 좀 재밌습니다.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지금 최종 로고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를 약간 사선에서 바라본 3D 느낌의 디자인도 해봤던 기억이 나네요. 네,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맥킨레인 로고가 만들어졌고, 말씀드린 것처럼 물방울 모양인데 이렇게 좀 보석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의 디자인이죠. 제가 로고 디자인 할 때 좀 늘 중요시하는 거는 좀 확실하고 힘이 있는 로고 디자인을 추구하는 편이에요. 다르게 말하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로고? 그러니까 로고가 막 예쁘긴 한데 안 보고 그려봤을 때 따라 그리기 힘든 그런 로고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아니면 뭐 장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억에 좀 잘 안 남는 로고가 될 수도 있는데, 그런 디자인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디자인은 뭐 어차피 각자의 쓰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저런 디자인이 있겠지만, 제가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서 확실하게 각인이 되고 무게감이 확실한 그런 디자인을 추구합니다. 그리고 이 로고 디자인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면은 심볼이 세로로 긴 형태라는 점이에요. 그게 뭐가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생활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로고가 정사각형이거나 원의 형태거나 혹은 가로로 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세계 50대 기업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로고가 세로로 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컨텍스트가 사실 가로축으로 흐르는 게 기본이고, 어떤 구조를 만들 때 글을 쓸 때도 대부분 가로쓰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 가로쓰기의 맥락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로고를 만들 수밖에 없고, 그렇게 되려면은 정사각형 구조나 가로 구조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. 사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로고가 눈에 띄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로고가 아래쪽이 가늘어지는 그런 무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아무튼 맥킨레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힙합씬이라는 틀에서 좀 변화를 추구하는, 미국에서 활동하던 아티스트 분들이 한국으로 건너왔을
봤을 때 익숙한 것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로로 긴 형태를 활용하고 있고요. 이게 제가 뭐 디자인을 잘했다 이런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, 디자이너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에 너무 익숙한 직업이기 때문에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맥킬레인이라는 이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할 정도로 그런 도전에 대해서 열려있는 레이블이었다. 저는 그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디자인이나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발상에 공감해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거거든요. 맥킬레인 분들이 그런 클라이언트였던 게 디자이너로서는 큰 행운이었죠. 또 이 실루엣 자체가 끝이 뾰족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형태잖아요. 그런 것도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임팩트 있는 부분과 어울린 형태로서 인상을 남기려고 한 디자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로고 디자인을 마무리할 때도 의도적으로 막 아기자기하거나 너무 예쁘거나 혹은 세심하게 공들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은 좀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었고, 약간 무심한 느낌으로 완성을 한 것도 맥킬레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그런 정말 강하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로고도 애써 막 멋을 부리려는 게 아니고 심플하게 다가오는 그런 방향으로 완성이 된 로고였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작업했던 맥킬레인 로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, 사실 브랜드 디자인, 로고 디자인이라는 거는 로고가 딱 탄생하면서 그 시점에 완성이 되는 디자인이 아니고 그 브랜드가 이어지면서 시간축이 더해지면서 완성되는 작업이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 맥킬레인의 뮤지션분들이 단연간의 활동을 하시면서 뭐 실력이나 작업을 통해서 대단한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브랜드도 많이 사랑을 받고 힙합 팬분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그런 레이블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지금도 또 각각 뮤지션분들이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시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음악계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의 작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